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장나래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겼던 건 사나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습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솔선수범으로 아랫사람을 감동시키지만 어리석은 지도자는 자신의 위엄과 건의만을 내세우죠.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지도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요, 우리 모두 따뜻하고 현명한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초구 청요대동한의원의 권혜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 샵8970으로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또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권혜진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미니 강의 시간에는 월경, 숨김의 역사, 그리고 생리전 증후군, PMS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나서 좀 주변을 둘러봤더니요. 제 친구 중에도 좀 생리전에 짜증을 많이 내거나 좀 자극적인 음식을 찾고 좀 우울해하고 또 붓는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전부 생리전 증후군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치료를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계시죠. 네네. 많은 가임기 여성에게서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병은 이제 본인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비로소 치료 방법을 찾는데 이 생리전 증후군, PMS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 그리고 남자친구가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감정이 빠져 있다 보니까 객관을 못 하거든요. 혹시 주기적으로 좀 사람들과 다툰다거나 아니면 생리 전쯤 해가지고 학교나 직장에서 성적이나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한 번쯤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아내분과 여자친구분과 다투지 마시고요. 네. 손을 잡고 한의원에 가셔서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원장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저도 좀 뜨끔했는데요. 네, 그러면 좀 치료는 잘 되는 편인가요? 우선 어떤 병이든 새롭게 생기고 그리고 증상이 단순할 때 치료는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 치료는 더 잘 되고요. PMS의 4대 증상이죠. 우선 신경예민, 약간 짜증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종이나 체중 증가, 과도한 식욕, 그리고 우울감. 이 4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있게 되면은 실제로도 치료가 잘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리 전에 찌는 몸무게가 생리 끝나고 나서 모두 빠지지 않게 되면 살이 찝니다. 네. 네,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괜히 다른 곳에서 다이어트의 원인을 찾지 마시고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살이 찌는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치료 받아보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것보다는 좀 생리전 증후군에 속하는 이런 부종을 치료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벼운 분들 말고 좀 증상이 심한 분들 있으시죠? 네, 이제 10%에 속하시는데요. 증상이 다양하거나 오래된 분들이 계십니다. 심한 형태는 특별한 계기나 사건이 없이 갑작스럽게 성격이 변한다든가 화를 심하게 내면서 주체를 할 수 없게 되고요.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관계가 부적절해지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감정 폭발이 일어났을 때 왜 화를 내거나 왜 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가족이나 의사의 컨트롤을 못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복합성으로 나타나시는데 심한 불면증이라든가 기면증 혹은 불안 증세도 보입니다. 꾸준히 안정화될 때까지 월경을 의사와 함께 서너 번 정도, 4-5번 정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원인을 좀 간장, 비장과 콩팥, 그리고 또 심장 문제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간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월경전 증후군은 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이제 간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스트레스,
그리고 과도한 그러니까 폭식이라든가 알코올 섭취, 그리고 수면이 불안정할 때 간은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간은 억울한 거를 싫어하는데요. 네. 갑자기 욱하거나 버럭하면서 화내는 경우는 간의 기능이 꾹 눌려 있다가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동의보감에는 간의 병증에 대해서 양쪽 옆구리가 캥기면서 아프고 아랫배가 당긴다, 깜짝깜짝 잘 놀래고 화를 잘 낸다, 짜증이 잘 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요, 결벽증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생리 전에 좀 예민해지면서 주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바쁜데도 꼭 청소하려고 하거나 네. 다른 사람이 어지른 것까지도 못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입이 쓰면서 두통이 생기는데요. 생리 전에 화를 많이 내고 두통이 생기는데 생리가 시작되면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우는 여기에 속하시는 겁니다. 생리 전에 좀 정리정돈, 청소에 더 예민해지시는 분이나 좀 이런 아내분, 여성분이 계시면 좀 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이시고요. 비장과 콩팥에 문제가 생길 때는 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네, 한의학적으로 콩팥이랑 비장은 인체의 수액대사를 조금은 담당을 합니다. 두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양의 기운이 허해져서 한마디로 조금 몸이 차가워지면서 수습, 물과 습한 기운이 정체되게 돼요. 그럼 월경전에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비장의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안 되어서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면서 몸은 무겁고 우울해지면서 생각이 많아진다, 입맛도 까탈스러워진다 라고 썩 적혀 있거든요. 네. 네, 꼭 PMS 오는 친구랑은 식당을 고르기가 힘들어져요. 네, 따님들 반찬 투정을 한다거나 네. 아내분이 입맛이 까탈스러웠다 그러면은 혹시 소화는 잘 되는지, 요즘 혹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지 않은지 물어봐 주시고요. 까탈스럽다고 혼내지 마시고요. 생리 문제이지 성격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안 그러던 친구가 갑자기 좀 이렇게 식사 투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군요. 그럼 생리 전에 좀 살이 찌시는 분들도 이런 경우에 속하나요? 네, 맞습니다. 또 생리 전에 얼굴이나 손발이 부으면서 2kg 정도 찌고 나서 생리가 끝나면은 빠진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네. 2kg는 쪘는데 1.5kg가 빠집니다. 0.5kg는 어디로 갔냐면 다 살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비장과 콩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종이 이어지면서 살로 찌게 됩니다. 네, 이유 없이 살이 찌는 것도 생리전 증후군 한번 의심해 봐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양의 기운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은 혈관 같은 데에 노폐물도 많이 낍니다. 한의학에서는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부르는데요. 한의학 용어 중에 담화상우라고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속에서 부식되거나 가스를 만들면서 위로는 머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네, 생리 전에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멍해지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멍해지는 분들이 멍청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노폐물로 인해서 깨끗한 산소 공급이 두뇌에 되게 되면 두뇌 기능이 활발하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멍해지는 겁니다. 증상은 정신이 맑지 않고 어지럽고 멀미가 나면서 가슴은 답답하고 누우려고 하면은 불편해서 불면증이 오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변비가 생깁니다. 꼭 생리 전에 변비가 온다는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생리를 하게 되면은 변이 풀어지면서 시원하게 본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의학적으로 심기능이 약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여고생들 중에서 PMS를 고치고 나서 성적이 올랐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자녀분들 학원에 더 보내시는 것보다 혹시 생리 전에 변을 잘 못 보거나 정신이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치료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월경전 증후군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시기가 있다고요? 네, 이제 대만, 홍콩, 중국권에서는 전복을 정말 많이 말려서 팔고 있거든요. 네. 이 전복은 간의 열을 없애주고 피를 맑혀주면서 화를 내려줍니다. 아까 화 많이 내고 짜증 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전복이 좋겠고요.
부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맛이 나는 빨간 열매를 드시면 좋습니다. 산수유가 남자한테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500년 전부터 신장에는 신맛이 나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 시큼한 열매들, 구기자, 오미자, 복분자 같이 시큼한 맛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 부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각각 장부에 맞아서 좀 예방 시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연꽃이 심장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형상학적으로도 표현을 해놨는데요. 연근즙을 갈아 드시면 심장에 열을 내려주는데 좋습니다. 연잎 자체도 심장에 열을 내려줘서요. 중국에서는 연꽃이 활짝 피는 여름에 연잎으로 밥을 해 먹으면서 심장에 열을 내리고요. 네. 연근으로 시원하게 소변을 내보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멍해지고 어지러움 증상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연꽃이 이렇게 약재로 쓰이나요? 네. 청심연자음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적인 처방이 있는데요. 청심, 심장에 열을 내려준다. 연자음의 연자는 연꽃의 씨앗입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불안하고 여자가 냉이 많이 나올 때, 네.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밖에 좀 손쉽게 집에서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네, 배란 중에 칼슘 수치가 낮아지면은 기분이 다운되면서 복부는 팽만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요거트로 칼슘 균형을 잡아주시되 저지방, 무지방 요거트를 드시면 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나나도 생리통이나 우울증 완화에 좋습니다. 네, 이 밖에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알코올과 카페인은 확실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알코올과 카페인은 신경을 불안정하게 하거든요. 사실 알코올을 그러려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생리전 증후군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본인의 신경이 불안정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생리전 증후군 꼭 고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생리전 증후군 PMS를 고치는 한의학적 방법은 다양하고 그리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시기도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활에서 한 번 더 자신의 생리주기, 기간, 생리혈의 모양과 색, 형태, 냄새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리 전후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PMS를 가볍게 알고 넘기면 심한 호르몬 변화에 익숙해졌다 보면은 나중에 임신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악성 갱년기 증후군까지 이어집니다. 미리미리 고치셔야 하고요. 생리 전에 나타나는 짜증감을 성격으로만 여겨두면 안 됩니다. 짜증감이 누적이 되면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표출이 잘 안 되게 되면 우울감이 오면서 추후에는 이제 심한 불면증이나 조울증 같은 불안 증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리전 증후군이 고쳐지면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좋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마찰이 줄어들게 되고 가정에도 평화가 오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방송을 보시는 남성분들도 주변에 혹시 생리전에 달라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성격 탓만 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한번 PMS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리전 증후군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생리중 증상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저희 어머니요. 아, 네. 어머니 연세키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나요? 53세고요. 네. 키는 160, 네. 몸무게는 52kg요. 네. 지금 제 옆에는 권혜진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째 두통약 있잖아요. 네. 펜으로 시작하는 거. 예, 예. 네, 그거를 계속 달고 사세요. 아하. 그리고 이제 소화기 쪽도 안 좋아가지고 맨날 자주 체하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그러거든요. 네.
네, 두통약을 맨날 달고 다니니까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치료법이나 그런 거 있는지. 네. 아, 따님이 어머님을 걱정을 많이 해주시네요. 너무 효녀시네요, 정말.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우선 이렇게 두통이 만성화되신 분들 중에 두통이 혹시 어머님이 어느 쪽으로 오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편두통이신지 아니면은 뒷목이 조금 같이 아프면서 아프다. 편두통이요. 편두통이요? 네. 왼쪽, 오른쪽 특정한 부위 말씀하시던가요?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아프시다고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아프시고, 네. 네. 지금, 두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오장육부, 각 장부의 원인이 돼서도 나타나시는데, 지금 이제 소화 장애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자주 네. 체하시고, 어머니가 혹시, 체하셔서 구토를 하시거나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토는 아니고 약간 트름인데 헛트름 헛트름. 하시는 네. 거 있으시거든요. 어머니 식욕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식욕은 좋으세요. 아, 식욕은 또 좋으시고, 네. 근데 드시고 나면 헛트름을 하면서 배가 더부룩해지신다라는 거죠? 네. 예, 배도 혹시 빵빵하게 조금 가스가 차 있어 보이세요? 네, 가스도 많이 차세요. 네, 지금 헛트름에 이제 포인트가 조금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아직까지는 구토를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위허 증상 중에 하나세요. 그러니까 위가 기가 허해질 수도 있고 위가 혈이 허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머님이 나타나시는 건 위에 기가 허해져 있을 때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이 두통의 원인이 우리가 오장육부 모두 다 아팠을 때도 하나씩 다 다양하게 나타나시는데 어머님 위장의 기가 허해지면서 두통이 오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10년 동안 오랫동안 두통 약을 복용을 하셔도 치료는 의외로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위장이, 비장이 튼튼해지면은 두통이 안 올 수도 있으시니까 우선 두통 때문에 한의원을 간다기보다 우선 소화가 안 됐을 때 한의원을 한번 가보시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 소화 장애가 일어났을 때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서 거기를 치료하게 되면은 두통이 조금 완화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 두통이 네. 그러니까 막 소화가 안 될 때만 되는 머리 아프신 게 아니라 그쵸. 항상 아프세요. 항상 네. 소화는 가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머리는 그쵸. 너무 항상 많이 아프셔가지고 뭐 음. 그걸 이제 따로 그러니까 그럼 소화기랑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속 두통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통의 원인을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꾸준히 있다 보니까. 근데 이때 소화장애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 발현이 한번 크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서 치료를 좀 쉽게 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화장애가 가끔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너무 그 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한의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지금 증상에 네. 뭐 좋은 음식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을까요? 우선은 지금 터트름 나고 이런 가스 많이 차시고 배가 빵빵해지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프면 뭘 더 먹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안 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너무 차가운, 뭐 팥빙수 요즘 많이 드시겠죠? 차가운 거라든가 아니면 밀가루로 만든 면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거가 한마디로 소화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챙겨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 과식을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 옆에서 말려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그러면요, 머리 그러니까 아프실 때 그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이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두통이 일어났을 때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두통을 안 잡았더니 뭐 수면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증상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두통이 일어날 때 약을 끊어라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어머님의 맥을 보거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침치료를 받아보셔도 좋거든요. 침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한번 어머니랑 상의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가 걱정되는 또 예쁜 따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연세,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154 되고요. 네, 60kg, 네, 60kg 정도 돼요. 네. 지금 제 옆에는 권혜진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내용 편안하게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됐습니다. 저는요, 다리가 조금 서서 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양쪽 다리가 몇 년 전에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그걸 잘라냈어요. 네. 예, 실수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조금 하면 그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네. 붓고. 네. 지금 그러면 부종도 같이 동반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 부종 같은 건 없는데. 아, 부종은 없으시고? 네, 무릎이 많이 병원에서는 아프셔서? 뭐 퇴행성이라고. 네. 네, 인공관절을 넣으라고 하는데. 아, 하기도 그렇고. 네. 어머, 연세가 그래요.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63이요. 63. 네. 연골 파열은 언제쯤 되셨어요? 한 6, 7년 전 네. 정도 됐을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는 네. 다리가 많이 편해지셨고요. 네. 네. 지금 조금 힘들면 네. 그게 좀 아프거든요. 아. 붓고 오후에는. 오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후에도 많이 붓고 그래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 조금 편하신가요? 무릎은? 네, 그러죠. 좀 쉬고 나고 조금 앉아 네, 계시면 좋아지는데 네네. 오후쯤 일 좀 오후에. 많이 하시게 되면은 그때 다시 아파 오시는 거죠. 예. 예. 혹시 아프실 때 열감이 조금 나나요? 약간 후끈후끈 거린다거나 실제로 만졌을 때도 예, 약간 따뜻하지 열기가 않나요? 있는 것 같아요. 아, 열기가 있는 것 네, 같고요. 네. 붓기도 있다고 하셨죠? 예, 붓고. 붓고. 병원에서 한 두어 번 속 해가지고 물을 뺐어요, 물. 아, 물도 많이 차셨어요? 예. 예. 어머니 소화는 어떠셔요? 소화 잘 되셔요? 소화는, 네, 그냥 보편적으로 잘 드는 편이에요. 잘 되시고.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네. 소변은 어떻게 시원하게 잘 보시나요? 네. 자다가 소변 보는 일 없으시고요? 한 번 정도, 아. 새벽에 한 번 정도는 봐요. 아, 거의 매일 한 번씩 보실까요? 네, 그렇죠. 네. 어머니, 지금 우선은, 네. 63세셨고, 6, 7년 전에 연골 파열까지 오셨으면 50대 중반 초반이셨던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이때, 이 무릎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무릎 네. 사이사이, 이게 무릎뼈와 다리뼈 사이에는 활액낭이라고 있거든요. 네. 약간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이 네. 부분이 많이 닳거나 아니면 물이 쫄아들어가지고 자꾸 무릎뼈랑 이 다리뼈가 붙게 되면은 아프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퇴행성으로 와서 연골을 넣자라고 한 거는 이 쿠션감을 좀 넣어주자라는 건데 네. 지금 어머님께서 우선 오래 서 계시면서 다리를 썼을 때 아프신 거는 이거는 양기가 화하다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션에 채울 수 있는 진액이 많이 부족해져 있을 때 나타나세요. 그거 중에 하나가 열기도 좀 나타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자다가 소변 보고 이런 거는 콩팥의 기운이 허해졌을 때 나타나시거든요. 아, 네. 콩팥은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관절 네.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게 조금 떨어져 계신 것 같으세요. 물론 기본적으로 노인분들은 콩팥이 조금 약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어머님이 이게 조금 빨리 오신 것 같으세요. 네. 네. 그러면 그 밤에 소변을 한 번도 안 봐야 그게 정상인가요? 아무래도 푹 주무시도록 이게 야간요라고 하거든요. 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신 거죠. 자다가 깨게 되면은 네. 이제 장부가 잘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요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네. 진맥도 받아보시고 콩팥의 맥이 어떤지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지금 치료를 조금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연골 파열이 한 번 되셨다라면은 네. 추후에 혹시 이런 무릎 쪽으로 문제가 오면은 치료를 받는 기간이 좀 높아질 수도 있으세요. 예, 빨리빨리 받는 게 좋으세요, 어머님은. 네. 네. 네,
네. 네. 어머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요. 원음방송 라디오는 서울 경기 지역 FM 89.7MHz, 부산 경남 지역 FM 104.9, 대구 경북 지역 FM 98.3, 광주 전남 지역 FM 107.9, 전북 충남 지역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방건강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과 IPTV는 올레TV 210번, BTV 410번을 통해서 한방토크 건강상담소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들어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참여란에 궁금하신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 샵 8970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414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생리불순은 아닌데요. 생리통도 없고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생리가 끝나면 바로 입 주변에 뾰루지가 많이 나네요. 그럴 경우 자궁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데 자궁 검사를 해보니까 정상이랍니다.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무척 신경 쓰입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입안 주변에 뾰루지가 나는 경우가 있군요. 네. 지금 우선 40대 중반이고 생리불순도 없고 생리가 이제 깨끗하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입술 주변인지 이제 입 주변, 어차피 입술 주변에 네네. 뾰루지가 많이 난다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입 주변을 자궁의 부분이라고 여겨져서 혹시 이쪽에 뭐 기미가 낀다거나 뾰루지가 나면은 자궁 안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얼굴도 각각 장부가 배속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상중하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뭐 이마에 나면은 약간 폐가 안 좋거나 네. 아니면 얼굴 쪽 양볼에 나면은 그 비장이나 소화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시고요. 눈 밑이나 이런 쪽은 신장이라든가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그 뾰루지가 입술 쪽에 났다라고 하는데 네. 입술에 나는 것도 상하 좌우에 따라서 또 장부는 따로 배속은 되어 있으세요. 네네. 네, 입술은 또 한 가지는 혀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좀 바라보고 입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더 국소적으로 말을 하면은 비위도 보거든요. 네. 네, 어머니께서 지금 자궁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입술에 뾰루지가 난 것만으로도 자궁을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한의원에 가셔서 이 뾰루지의 모양과 그리고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걸 좀 봐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입술도 위에 나거나 아래 나거나 좌우가 다른데요. 이거는 식사 후에 더 커진다 혹은 수면을 좀 자고 났더니 더 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치료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전화 상담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까요, 원장님, 이렇게 양방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근데 아직도 아픕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한방적으로는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땐 드러나지 않는 증상들을 좀 알아낼 수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의학, 서의학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 본다거나 어떤 기질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있을 때 병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불편한 것이 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환자가 계속 호소를 하는데 특별히 장기에 문제가 없어도 이거는 병이라고도 볼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기질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는 그곳에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같이 치료를 꾸준히 하는 편입니다. 네. 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을 때도 좀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면 좀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 샵 8970으로 받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7110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67년생 4월 17일생 여자입니다. 키는 157에 몸무게 58인데요. 42살에 아이를 낳아서인지 몸이 많이 안 좋은데요. 평상시에 갈증을 많이 느끼고 물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발바닥이 너무 아픈데요. 특히 뒤꿈치가 많이 아픕니다. 작년에 여기에 해당되는 한약도 먹었고요. 그리고 자고 나면 손이 많이 붓습니다. 유익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원장님 어떤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2살에 자녀분을 낳았다니 정말 네. 노산이기도 한데 축하할 일이고요. 네. 아무래도 평상시에 갈증이 많이 나는데 물로 해소가 안 된다는 분들이 다양한 음료수로도 챙겨서 드시려고 하는데 이 갈증은 실제로는 이 심장의 열에서 올라오는 거와 폐가 건조해지면서 오는 갈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폐에서 좀 촉촉한 게 적셔주게 되면은 그거는 갈증이 물로도 해소는 됩니다. 근데 이 심장이랑 이 장부 간 기능에서 간열이 올라올 때는 그 갈증이 해소가 불가능한데요. 그 한 예로도 하나가 지금 발바닥이 아프고 뒤꿈치가 많이 아프다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그거랑 좀 연관을 할 수 있으세요. 한의학에서는 이거는 지금 혈이 허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세요. 아까 제가 지금 많이 붓는다고 되어 있는데 콩팥과 비장에 문제가 생기면 수액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네네. 지금 이 분이 그거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액을 조금 생성할 수 있는 몸을 만들려면 콩팥의 기능과 그리고 또 심장의 열이 좀 내려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약도 드셨다고 하는데 작년과 요즘엔 이게 작년의 몸과 현재의 몸은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치료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근즙이 이분에게 조금 해당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자 상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해보겠습니다. 677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생리불순에 좋은 약이 있습니까? 21살 딸아이가요. 한 달에 2-3번 정도 하는데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생리불순의 한 종류죠. 한 달에 2-3번 한다. 네. 어떤 분들은 3달에 한 번 하셔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에 2-3번 너무 자주 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1살이라고 했으면 생리가 시작한 지 그래도 5-6년이 지났으면 주기는 잡으셔야 하거든요. 우선 얼마나 이렇게 한 달에 2-3번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보통 생리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3번 나올 경우 우선은 이게 진짜 생리인지 좀 봐야 돼요. 네. 생리가 아니라 약간의 하혈기도 나타나는데 이거를 생리라고 조금은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한의학적으로도 한 달에 2-3번 하는 경우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의원에 가셔서 진맥을 하셔서 만약에 맥이 빠르면서도 약간의 타이트하게 긴장된 맥이 나타난다면 그건 열로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생리불순에 좋은 약을 물어보셨는데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진단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좀 여성분들이 한의학 좀 한방에 가기를 꺼리는 이유가 좀 한약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함께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보약 먹으면 살쪄요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약을 먹어서 오히려 살이 빠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폐물을 제거를 한다거나 쓸데없이 부어있는 수액대사를 조금 돌려주면은 살은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네, 네. 건강에 살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약 다이어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 너무 걱정 안 하시고 이런 치료를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죠.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573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얼 먹던 간에 체하고 체하면 바로 꼬꾸러져 잠이 듭니다. 위장 조절제를 하루에 3번 정도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가슴에 가래까지 끓는데 내과에서 역류성 위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8개월간 목부터 오른쪽 어깨 또 허리 위까지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에도 낫지를 않고 있습니다. 라고 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8개월 동안 이렇게 통증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피로해진 것도 누적이 됐을 겁니다. 네. 지금 더군다나 자주 체한다라고 했을 때는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서 지금 가래가 많이 끓는다라고 되어 있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셨는데 횡격막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명치 쪽에서부터 그리고 목까지 그게 뒤로 이어지면은 바로 허리 부분 위에선과 브래지어 라인 그 윗선과 목까지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는 다 같이 오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위장 조절제를 드시고 계신다는데 아마 약간의 소화제 혹은 다이어트 약은 아닐까라는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가래가 끓을 때는 우선 노폐물이 배출이 위장 쪽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액도 많이 말라 있는 상태이시고요. 꼬꾸라서 잠을 자는 경우는 뇌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장에 순간적으로 혈액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다른 이제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위장과 두뇌에 적당량의 혈액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노폐물도 기존에 껴 있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니까 위장 쪽에다 몰리면서 조금 많이 졸리신 것 같으세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우선은 운동량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네. 본인이 이렇게 위장 조절제가 어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드시고 계시는지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한의원에 가셔서 복진을 조금은 받아볼 필요가 있으신 분이세요. 네. 윗배가 많이 아프고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치료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좀 한방 치료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5360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용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12년 전에 유방암 수술도 받았고요. 식도염도 있고 산에 다녀오고 난 후부터는 무릎도 아픈 증상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세 가지 궁금증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용종, 유방암, 식도염, 전반적으로 네.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진액이 너무 많이 말라 있는 상태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찌꺼기가 모여서 어떤 덩어리를 이룬다거나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은데 수술을 많이 받으시면은 아무래도 약을 많이 드시게 되죠. 네. 이렇게 약을 좀 많이 드시면서 진액도 많이 마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식도염이 있다고 하면은 위장장애도 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산에 다녀온 후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와 식도염의 연관성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식물이 영양분을 만들고 그 영양분이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있는 활액낭에 물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화가 조금 문제가 될 경우에는 무릎도 아플 수 있으니까 함께 치료받는 것도 좋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으신데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한의원에 가셔서 침치료도 받아보시면서 본인의 위장장애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5360번님 오늘 문자 사연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5697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음력 82년생이고요. 2월 27일생 딸입니다. 따님의 사연을 대신 보내주신 것 같으신데요. 왼쪽 다리로 신경이 내려오는 것 같이 애리고 아파하는데 통증 의학과 진단 결과 등뼈가 경직돼 있다고 하면서요. 디스크 초기인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82년생이면은 33살 정도 네. 되셨고요. 왼쪽에서부터 신경이 내려오고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디스크 증상이죠. 한마디로 이제 신경 분포가 다리 쪽까지 허리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 디스크가 생기면서 눌리게 되면은 이렇게 허벅지라든가 장단지 그리고 심하면은 발가락까지도 쥐가 나면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지금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치료가 좀 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님을 제가 지금은 너무 그 정보가 많이 없어서 네네. 그런데요. 젊으신 분들이 허리가 아파왔을 때 물론 이렇게 어떤 구조적으로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직근 이게 배에 복근이 조금 없으실 때도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우리가 인체를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 상부에는 갈비뼈와 이제 장부 이게 위에 그 흉추라고 하죠. 네. 갈비뼈와 등뼈가 있는데 이 복부 쪽에는 오로지 이 골반 아래 복부 쪽에는 등뼈로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배에 어느 정도 힘이 있으셔야 같이 버티시거든요. 네. 젊으신 여성분들 중에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근육이 조금 없으셔서 오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복직근이 본인이 있는지 보고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적당한 근육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왼쪽 다리로 신경이 내려온다 하셨는데 좀 오른쪽과 왼쪽 다리 이렇게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까요? 이제 디스크가 이제 신경 분포는 어차피 디스크 한 곳에서 두 군데로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 가령 뭐 오른쪽으로 많이 다리를 꽂는 분들이거나 네. 디스크가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이제 통증이 같이 옵니다. 네. 근데 좀 제가 듣기로는 디스크 치료는 좀 수술을 안 하는 편이 좋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아예 수술을 해버리면 좀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는데 맞나요? 네, 이제 정말 디스크 때문에 도저히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을 조금은 하셔도 좋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본인의 몸에서 자생력이라는 거를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을 키워주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는 추후에 2차적인 문제까지도 안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나서 디스크는 좋아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복부에 근육이 너무 없어서 네. 소화장애도 계속 오는데 그러면 계속 허리는 언제든지 다칠 수 다시 있거든요. 안 좋아질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몸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근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자기 몸의 자상력을 믿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전화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8970, 샵 8970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또 얼굴 사진 함께 보내주시면요. 상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023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62세 남자입니다. 여름만 되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요. 평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빨리 차서 불편합니다. 오후가 되면 양쪽 종아리가 시리고 발바닥은 또 뜨거워집니다. 좋은 치료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는데요. 종아리는 시린데 발바닥은 뜨겁다. 네. 지금 이제 62세 분이시라면은 이제 노인 측에 들어가시는 건데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요. 사람이 우선 지치게 되겠죠. 네.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양기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숨도 숨이 빨라져서 네. 뭐 가빠지시는 것 불편하다, 같은데요. 가빠지다라고 되어 있고,
저번 주에 한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 발바닥이 뜨거워지시는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콩팥의 기운이 약해져 있으세요. 신허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기가 허해져 있게 되면은 이제 우리 콩팥의 경락이 시작되는 곳이 용천혈인데요. 네네. 이쪽 부분에서 어떤 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은 발이 후끈후끈 거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쪽이 실제로 통증도 나타나시는데요. 이렇게 장단지는 차가운데 그 발바닥이 아픈 거는 허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콩팥에 허열이 생겼을 때고 저번에 말씀드린 약간 시큼한 빨간색 열매를 드시는 것이 이분에게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미자가 폐기를 조금은 잡아주면서 숨이 가빠지고 땀 많이 나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실 것 같으세요.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콤한 과일은 좀 여자분, 남자분 지금 가리지 않고 다 드셔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새콤한 과일은 특히나 약간의 혹시 식초류를 먹게 되면은 복직근이 경직이 되면서 아프시다라는 분들이 계셔요. 네. 이분들에게는 피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허리라든가 하초 쪽에서 이제 하체 쪽에 질환이 생겼을 때는 조금 잘 맞습니다. 네. 9023번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9431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53세고요. 몸무게는 56kg입니다. 키는요, 한 159 정도입니다. 저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눈에 이렇게 좁쌀만큼 작은 알갱이가 생기고 짜면 노란 것이 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노란색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름 같은 것이 눈 주변에 났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아까도 입술 주변 말씀드렸잖아요. 눈에도 마찬가지로 장부가 배속이 돼요. 그래서 눈 안쪽에서 조금 생기는 경우는 심열로 보면 되고요. 바깥쪽에 생기는 간열 이렇게 각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피곤하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간이 혹시 허약해지지 않았나라고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간이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에 관련돼서는 지금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네. 좀 간이 안 좋으면 집에서 좀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은 좀 없을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뭔가를 드시려고 하는데 아까도 네, 말했듯이 좀 그렇죠. 네. 혹시 나의 생활 중에서 과한 건 없는가? 혹시 내가 야식을 하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은 폭식을 하진 않을까?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일찍 주무시는 것도 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서 좀 뉴스를 보면서 자극적이게 되면은 네. 잠을 편히 못 주무시거든요. 네. 잠을 잘 때 간은 건강해지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거는 좀 다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서초구 청요대동한의원의 권혜진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성시 향남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 나오셔서요, 유익한 상담 해주실 예정입니다. 마음과 몸이 건강한 이곳 한방토크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